티몬 위메프 사태로 국회에 불려나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올해 2월 미국의 위씨를 인수할 때 판매 대금에서 400억 원을 동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씨 인수에도 저희는 현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까 400억 들어갔다면서요. 400원 잠깐 빌려서 갚았다면서. 들려가고 다시 상환했습니다. 검찰이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커머스 업체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은 그 판매자한테 갈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돈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커머스 업체가 남의 돈을 보관하면은 그냥 유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용한 거예요, 이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큐텐은 어떻게 적자에 허덕이는 계열사의 판매 대금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걸까? 네이버나 11번가, 지마켓 같은 쇼핑몰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하루나 이틀 안에 판매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해 줍니다.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는 이 정산 기한을 최장 70일까지로 운영했습니다. 정산을 늦게 해주면서 판매 대금을 다른 데 활용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티몬의 류광진 대표는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곳이 티몬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티몬은 재무 조직이 없습니다. 티몬은 MD와 마케팅만 있는 사업 조직입니다. 판매 대금 지금 받은 게 지금 아직 정산되지 않고 있는 판매 대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재무 그룹에서 알 수 있는데요. 계열사들의 재무팀을 없애고 한 곳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구조였습니다. 재무팀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제를 하고 급여를 주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저 본부에서 직접 할 테니까 너들은 재무팀 없애버리고 정말 보통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곳은 바로 큐텐 테크놀로지. 플랫폼 기술 개발 담당을 주 업무로 소개하고 있지만 계열사 자금 관리도 총괄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큐텐 본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인입니다. 모든 이제 그 통장이나 이런 거는 그 이제 회사 이름이 원래 지오시스인데 큐텐 테크놀로지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에 있었는데 거기서 다 관리를 한 거죠. 견제 장치도 부족했습니다. 구영배 회장과 그의 핵심 측근 4명은 여러 계열사에서 임원 자리를 겸직해왔습니다. 특히 티몬 감사는 큐텐 테크놀로지의 김효종 대표가, 위메프 감사는 싱가포르 큐텐 본사의 이시준 재무본부장이 겸직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이제 감사를 그냥 이제 선임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의 책임이 사실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절대.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배임이나 이런 횡령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는 원래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어야 되고. 회계 전문가와 함께 큐텐 테크놀로지의 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작년 말 기준 총 부채 752억 원 중 단기 차입금은 22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75억 원은 큐텐 싱가포르 본사에서, 20억 원은 티몬으로부터 빌렸습니다. 그런데 총 자산 819억 원에서도 단기 대여금이 198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큐텐 코리아의 119억 원을 싱가포르에 있는 계열사 큐브 네트워크에 59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열사에서 돈을 빌려 또 다른 계열사에 빌려주는 그룹의 중간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 영업 상황보다는 계속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제 티몬 위에프에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뭐 그걸 다시 어디다가 이제 빌려주는 그런 도관체로 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큐텐 코리아와 큐브 네트워크의 자금 흐름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액의 자금 흐름이 포착된 계열사가 또 있었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싱가포르 큐익스프레스입니다.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한국법인의 자금 흐름을 살펴봤더니 2021년 싱가포르 큐익스프레스가 약 1,000억 원을 빌려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장에 성공할 경우 싱가포르 큐익스프레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자회사인 한국법인이 발행한 뒤 자금을 조달해 빌려주는 형태였습니다.
굳이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 자회사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큐익스프레스 법인은 해외 큐익스프레스 법인을 위해서 거의 존재했다. 거의 돈을 뭐 어떻게 조달해서 큐익스프레스 해외 법인에 주기 위한 그런 그 자금을 모집한 걸로 보이는 거죠. 이에 대해 큐익스프레스 한국 법인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 법인에 투자할 때 법규나 언어 문제 등으로 생기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영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고 유동성이 나빠진 기업에 대해서 건전한 기업들이 자금을 대주고 이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방향은 그룹사의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경영 성과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을 또 받아다가 다른 데 줬다라고 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본 조달, 그러니까 그룹 계열사 간의 자본 조달 체제는 아닌 것 같다. 큐텐그룹의 한 전직 직원은 큐익스프레스 싱가포르 본사에서 법인 자금을 카드 대신 현금으로 쓰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건 문제가 된다. 분명히 법인카드 내놔라. 그러니까 법인카드 발급이 안 된대요. 법인카드 발급이 안 되는 회사가 어디 있어? 은행. 또 스위스나 조세 회피처의 은행과 연결된 계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세피난처에 이제 통장을 만들고 이 통장을 이제 저기 어디야 이 스위스 은행이나 이런 데다 이제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조세피난처 은행에 이제 금융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아요.